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5일 새벽 5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아주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밀어붙였던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완전히 당에 정권을 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장윤기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여론이 돌고 법조인들도 거의가 폐지에 반대하면서부터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즉 보안수사권 유지가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는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보안수사권 유지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여권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를 우선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당 지도부는 현재 과도기 체제므로 정청래 대표 체제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검찰 보안수사로 경찰의 범죄 은폐 축소 정황이 드러난 전남 광주 장윤기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이날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했지만은 일각에서는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더 논의한 뒤 생각한 뒤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검사 출신 주철현 박균택 의원, 판사 출신 박희성 의원, 변호사인 민홍철, 이소영, 곽상은, 김남희 의원 등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친문재인 고민정 의원과 친이재명계 문진석, 모경종 의원도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홍 의원은 뜻은 같이 하지만 당직을 맡고 있거나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라는 기본적 방향에는 동감하지만은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 1소위에서 이 법안과 함께 당 TF에서 발의한 개정안, 이거는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두 개의 지금 안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성폭력, 노인학대 등 범죄의 경우 정권 송치하게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전건 검사, 이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공소청이 될 것인데 공소청으로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 의원은 지금도 일선 경찰서 수사관이 갖고 있는 사건이 한 명당 50건 정도 된다면서 보안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모든 사건이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 진행될 텐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수사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 일부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했지만은 여권 강성지지층의 공격을 의식해서 공개적 주장은 자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날 법안 발의에 이어 의원총회에서 10명 넘는 의원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전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일색으로 흐르던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미묘한 변화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의원총회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게 맞느냐는 일부 의원 질문에 당론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네요. 당론인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물러난 다음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당론은 아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추인 과정을 밟지 않아 당론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당내에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 주장이 나오자 8월 전당대회 전 국회 본회의 처리를 외쳤던 지도부는 고심에 빠진 모습입니다. 한 지도부 핵심 의원은 조선일보와 통화하면서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예배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강경파에 밀려 일단 당에 정권을 준 상태라고 했습니다. 홍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사실상 대통령 생각을 담은 정부안 초안과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했는데 주사를 팍 찌르는 순간 겁이 나서 힘을 주면 주사기가 부러진다. 살살 놔야 한다. 개혁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보안 수사권 폐지를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어제도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안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는 것은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문을 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권의 이 강성 지지층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고 유튜브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등 친여 커뮤니티에는 의원들 이름을 거론하며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안이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국정 방향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으로 커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경찰에 의한 조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양쪽 의견을 소개했지만 저의 의견은 분명히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됩니다.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거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경찰을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것이 견제가 되지 않으면은 불가피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군자가 수사를 해도 저절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견제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견제 장치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지금 정청래 세력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법안 통과일이 다가오니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여론도 보고 이게 앞으로 총선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까지 생각하게 되어서 가지고 궤도 수정의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우선 범죄 피의자일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억울하게. 반대로 범죄 피해자 또한 부실 수사로 범인을 잡지 못한다든지 이번처럼 범인을 잡아도 범행을 축소해가지고 검찰로 넘긴다든지 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일부 정치인들이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은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검찰의 수사 능력을 수사 지휘권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면은 결국 경찰을 과거에 정치 검찰이 했던 그런 편파 수사를 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되는데 검사와 경찰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검사의 제1임무는 인권 보호라고 머리에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경찰은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연고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 형사 만나는 것과 검사 만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가 묘한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미는 것처럼 보이니까 민주당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실용, 지금은 거의 실종된 것 같은데 실용 노선의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